고양이 전문 팟캐스트 키티피디아. 안녕하세요. 아나키아라 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롱 누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얼루가밤입니다. 저희 몇 번째인데 인사할 때마다 좀 어색하죠. 네, 언제 익숙치 인사를 않아요. 들어가야 될지 막. 네, 저는 막 속으로 이제 아나키아라의 화장실 청소가 너무나 지겨워지고 있는 키아라 엄마입니다. 막 이렇게 할까? 아니야, 이건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네요. 미안하다 얘들아. 아니 어제 무슨 내가 왜 이렇게 자주 해야 되나 막 이러면서 투덜투덜 막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사랑해 얘들아 막. 자, 고양이 눈높이 팟캐스트 키티피디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KITTIPDIA로 검색하시면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아주 재미난 내용을 준비하였고요. 자, 오늘의 주제는 집사의 4대 의무 중 하나, 놀아드리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놀아드리기. 정말 너무 힘드네요. 하긴 뭐 별로 놀아주지도 않으면서 막 힘들다 그러니까 좀 미안하긴 하네. 잘 놀아줄 것 같은 얼루가범님 잘 놀아주시나요? 하루에 한 30분 정도는 놀아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거짓말. 30분을 연속으로? 그냥 풀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두 마리니까 그렇게 안 해주면은 두 마리가 성이 안. 이게 아나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는데 눈가가 파르르 떨리시면서 그런 거죠. 어떻게 매일 30분 나도 운동하기 어렵고 왜 나만을 위해서 시간 내는 것도 어렵잖아요, 사실. 근데 그래서 전 제 운동하는 시간을 포기했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애들한테 놀아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사실 저도 이건 잘 실천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이 실내에 사는 고양이들,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실내에서만 생활을 하잖아요. 실내에 사는 아이들한테만 생기는 놀아주지 못해서 생기는 스트레스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지루해하는 부분은 실내에 있는 고양이한테만 생기는 문제거든요. 밖에 사는 아이들은 고양이의 그 본능적인 뭐 어디 기어 올라가기, 뭐 뛰어내리기, 사냥하기 이런 것들, 점프하기 이런 거 다 충족이 되잖아요. 네. 매일매일 새로운 자극들이 있는데 집에 있는 애들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그냥 앉아 있거나 누워서 지내는 시간이 거의 그렇죠. 판다처럼 생활하는 시간이 대부분이 되죠. 판다. 네. 이거는 좀 문제가 되는 게 결국에는 티가 안 나도 애들이 뭐 그렇다고 놀아줘 막 소리 지르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는 이제 문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계속 숨어만 있다던가 아니면 이런 이제 부적절한 장소에 용변을 본다던가 하는 것도 사실은 스트레스를 어디로 분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일 수 있으니까 놀이를 적절하게 해주는 것도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꼭 필요한 우리의 의무죠. 얘들아 미안하다. 우리가 사실 그러니까 고양이 집사 중에 고양이 장난감 한 번도 안 사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가 잘 놀아주고 있는지를 한번 오늘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놀아줄 때 잘 놀아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어쩌지? 왜냐면 저희 남편이 항상 놀아주는 저를 보면서 너는 되게 가학적이다. 그렇죠. 제가 어떻게 놀아주냐면 솔직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카사카사가 잘 안 되고 저도 좀 짜증이 나거나 약을 올려주고 싶거나 막 이러면은 아나를 움켜쥡니다. 아나를 움켜준다고요? 아니면 귀를 한쪽 잡아요, 이렇게. 아까 등 쪽을 이렇게 잡으면 애들이 가만히 있잖아요. 네. 그런 장난을 치는 거죠. 괜히 이 녀석 이러면서 딱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죄송합니다. 벌써 약간 소름돋는 눈빛 번쩍. 한숨에서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해야지. 용기 내어 봅니다. 아나 귀를 이렇게 잡으면 애들이 잉 하면서 귀를 빠져나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앞발로 이렇게 제 손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제가 발을 딱 잡습니다. 그러면 애가 버둥버둥 발도 안 대고 귀는 안 빠지고 그러니까 막 몸을 막 하면서 뒷다리로 저를 막 이렇게 막 하려고 그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땐 그게 놀인가요? 고문인가요? 가혹한 고문에 가까운. 약간 검거와 탈출 시도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형사놀이도 아니고. 근데 왜 제 느낌에는 아나가 나름 즐긴다고 있는 거 아니. 가장 큰 착각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즐기죠.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돌아올 후폭풍은 다 집사들이 감당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좀 이따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느끼지만 저럼에도 불구하고 아나키아라가 그다지 문제가 없는 건 아나키아라는 마더 테레사 이후 성인 반열에 들어가야 할 정도의 그런 성품을 가졌다니까요. 나라를 3번 구한 집사. 저 진짜 깜짝 어떻게 목덜미를 잡고 의외로 고양이 뒷덜미를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거 진짜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에요. 엄마들이 이렇게 그렇게 해서 옮겼다면서 이렇게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엄마가 손을 쓸 수 있었으면 안아서 올렸겠죠. 그러니까 입으로 물어서 그래서 애들 가만히 있더라고요. 이게 무서우니까 가만히 있죠, 당연히. 그게 좋아서 가만히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귀를 잡는 거는 대체 무슨 심리인지 모르겠어요. 귀를. 모모 PD는 귀 안 잡나? 안 잡는다고 잡았대는데요. 이건 아니야. 약간 들으면서 토끼인가? 뭐 이런 생각을. 아니 귀 한쪽만 이렇게 살짝 장난으로 어떡하지 너. 다 편집해 그냥 이거. 이제 이것까지 나간다 이제. 이것까지 나간다. 약간 주제를 바꿔야 돼. 굉장히 공격적인 집사에 대한 번외편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저 때문에. 진짜 아나키아라만 따로 편집해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네네. 고양이들한테 놀이는 굉장히 중요한데 잘못된 놀이가 소위 말하는 미친 고양이를 만들 수 있어요. 난폭한 고양이를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일단은 잘 노는 방법부터 먼저 한 후에 이렇게 놀았을 때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나중에 해드릴게요. 우선은 고양이한테 놀아줄 때 우리가 장난감을 가지고 많이 놀잖아요. 네네. 그것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장난감을 놀아주는 시기가 30분 정도 되면 안 돼요. 짧게 자주 놀아주시는 게 좋아요. 하루에 그냥 가장 바람직한 건 하루에 3번 한 15분 정도? 뭐 아니면 하루에 4번, 뭐 15분 정도, 난 10분에서 15분 정도 짧게 놀아주시는 게 좋은데 왜냐하면 얘네들이 쉽게 실증을 내는 애들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만약에 내가 카샤카샤로 놀았다. 그럼 내일은 낚싯대로 놀아주는 거고요. 아니면 아침에 카샤카샤로 놀았으면 점심에는 낚싯대로 놀아요. 저녁에는 다시 뭐 리본 줄로 놀았다. 그럼 그 다음 날이 되면 그 놀이 세트를 조를 바꾸는 거예요. 다음 날은 뭐 레이저로 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퐁퐁볼로 놀고 저녁 때는 또 다른 뭐 줄로 낚싯줄이나 꽝기털로 놀고 이렇게 해서 하루에 보통 장난감을 한 3개에서 4개 정도 조를 짜는 거죠. A조, B조, C조 이런 식으로. 장난감이 전 한 9개, 10개 정도 있으면 그걸 조를 짜서 3일 정도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놀아주는 게. 그러니까 아이들의 장난감은 놀아주는 시간도 중요하고 종류도 중요한데 매번 참신하게 바꿔주는 게 중요해요. 볼 때마다 좀 새로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노는 시간을 길게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막 노는데 이 시기가 한 5살, 4살 이상 지나면 아무 것에도 잘 반응하지 않고 이제 그래 너는 놀아라. 뭐 그냥 한 번씩 쳐주는 식? 그냥 잠깐 그래. 애쓴다 이러고 그냥 그러고는 그냥 말거든요. 저희 애들은 웬만한 자극에 거의 움직이지 않아요. 그것도 문제인데 사실 계속해서 움직여주는 게 정말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다이어트도 진짜 좋고요. 그러니까 놀이는 필요한데 이 놀이를 굉장히 오랜 시간 지속되게 하려면 그렇게 좀 머리를 써서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카샤카샤가 처음 왔을 때 저희 아나가 완전 꼬맹이였을 때 하도 오래 놀아줬나 봐요. 제가 저도 처음이니까 반응하는 거에 너무 흥분을 한 나머지 그리고 나중에 내가 바닥에 이렇게 턱을 하고 그냥 잠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흔들어도. 그쵸. 어리니까. 너무 탈진해서 내가 아이고 이게 그렇게 애가 완전히 혼이 넋이 나가게 노니까 전 이거 하나면 최고다. 뭐 그리고 아니면은 방울토마토를 씻으면 아나는 그걸 꼭 하나씩 손으로 해서 약간 작은 럭비공 같이 되잖아요. 네네네. 그걸 그렇게 가지고 놀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꼭 탁자 같은 거 청소하다 보면 막 되게 말라빠진 방울토마토가 나오거나 뭐 그런 게 있긴 있는데 하여튼 되게 다양한 걸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 저는 가끔 집에 들어와서 귀에 귀걸이 걸어놓은 거
이렇게 빼서 네. 테이블 위에 잠깐 올려놓으면은 얘가 자꾸 이거를 이렇게 톡톡톡 손으로 쳐서 떨어뜨리려고 그러죠. 이게 제가 하지마 이렇게 몇 번 얘기를 해서 이제 좀 눈치 보여서 안 하는 편인데 그렇게 해서 잃어버린 귀걸이가 몇 개 돼요. 맞아요. 저희 병원 애들. 머리끈. 맞아요. 고무줄에 너무나 반응해요, 애들이. 근데 끈 같은 건 조심하셔야 되는 게 먹어버리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끈은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놀 때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줄 때는 첫 번째는 이제 뭐 시간도 조절해서 해주지만 가장 중요한 원칙은 혼자 놀게 하지 않는 거예요. 특히 줄이나 고무 같은 그런 재질로 만들어진 장난감들, 고무줄이라던가 아니면 줄 아니면 거기에 깃털이나 뭐 솜 같은 거 들어있는데 뭐 이거를 혼자 그러니까 너무 놀아주다가 지치면 예전에 저희 어머니도 그런 적 있었거든요. 책꽂이 위에 이렇게 딱 고정시켜서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럼 이제 대롱대롱 해가지고 자기가 놀으라고 하면은 그거를 꺼내서 막 이렇게 앞발로 잡고 막 물어 뜯잖아요. 뜯다가 먹어버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장폐색이 생긴다거나 위에 이제 이물로 들어가서 수술을 하거나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가장 위험한 건 줄이 제일 위험하고 고무줄 정말 많아요. 그리고 아주 드물지만 비닐 같은 거 좋아하는 이식증 있는 아이들은 카샤카샤도 뜯어먹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놀아주고 얼른 장난감도 치워야 되고 그다음에 될 수 있으면 사람하고 같이 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구나. 어린 아이들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게 부작용이 우리 아나키아라 나중에 정말 이 부작용 어떻게 하지? 근데 되게 걱정이 되는데 제가 이미 하고 있는 거라 고백하자면 2마리를 키우다 보니까 집을 나갈 때 이 2마리가 어디 갇혀 있거나 혹시 제가 옷 갈아입거나 할 때 옷장에 들어갔을 수도 있고 하니까 한 번씩 확인을 하고 아나키아를 얼굴 보고 엄마 갔다 올게 하고서 갈 때 애가 안 보이는 거예요. 네네. 이제 시간은 늦었고 나는 벌써. 네. 그러면 카사카사를 끄네요. 네. 그러면 애들이 득달같이 어느 구석에 있어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는 2마리 다 있구나 하고 다시 그거를 집어넣고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걔네들한테는 지금 장난해 이런 느낌이 들 거 아니에요. 뭐 나쁘진 않아요. 괜찮아요. 네. 근데 그거를 카샤카샤를 흔들고 바닥에 내려놨을 경우는 더 문제가 될 수 있죠. 그걸 다 분해해서 뜯어먹었는데 셀로판지 같은 경우는 사실 비닐은 안에 들어가도 알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제가 전에 소롱이 비닐 먹는다 그랬잖아요. 저는 자다가도 부스럭부스럭 소리만 나면 정말 그거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서 벌떡 일어나거든요. 아니면 자면서도 소리를 질러요. 안 돼! 이렇게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삼시세끼에서 유해진 씨가 어디서 네. 그거랑 똑같이 안 돼! 막 이렇게 자면서 새벽 3시고 4시고 그 비닐 소리는 되게 예민하게 반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그런 아이들이 있을 경우는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그리고 가끔 진짜 예전에 그런 보호자분이 있었어요. 털실 있죠. 털실 뭉치로 공을 만들어서 털실 뭉친 거죠. 쉽게 말하면 그걸 공처럼 된 걸 굴려서 갖고 놀으라고 주신 거죠. 키티피디아 로고도 사실 그 앞에 털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화나 이런 데서 막 애들이 털실 걸리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걸 문제는 애들이 굴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먹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씩 먹고 조금씩 먹기 시작하면서 계속 들어가서 결국에 8군데를 잘라서 그 찾기도 힘들어요, 정말. 그리고 엑스레이에 잘 나오지도 않고요. 저도 약간 그 공포가 있어요. 왜냐면 저스틴이 좀 비닐을 종종 뜯어먹으려고 그래요. 얘들이 이렇게 뭔가 뜯어먹는 거 좋아하는구나 싶어갖고 막 캣그라스 심었는데 막 며칠에 걸쳐서 막 이렇게 싹 틔우고 이렇게 심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틀 만에 아들이 다치고. 그쵸. 완전 아수라장이 되지 뭐. 저 또 화분 되게 큰 거 샀거든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그냥 조그마한 화분 이런 거 말고 그 행운목 같은 거 심어놓는 거대 화분 있잖아요. 거대 화분. 거기에 빼곡하게 심어놨는데 애들이 그걸 이틀 만에 다 먹더라고요. 먹는 거기보다는 우리는 쑥대밭 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애들이 뭐 뜯어먹는 거에 되게 어떤 저도 노이로제가 있어가지고 장난감 보관할 때 되게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장난감은 정말 그 뚜껑이 있는 뭐 이렇게 박스 같은 데다가 나무 박스 같은 데다 넣어주시는 게 좋고 뭐 뭔가 이렇게 좀
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공간에 넣어주시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고양이랑 놀아주는 걸 대부분 장난감으로 놀아주는 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놀이는 일종의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줘야 되는 의무인 것 중에 하나가 이걸로 아이들은 그 사회화도 이미 어렸을 때 놀이를 통해서 고양이끼리 잘 놀던 아이들은 그러니까 엄마 젖을 충분히 먹고 새끼들이 그 형제들과 같이 있었던 애들은 놀이를 통해서 되게 많은 걸 배워요. 근데 그 연령대 거의 7주까지예요. 그때 이미 이제 놀면서 무는 법, 그러니까 안 다치고 무는 법. 물면은 갑자기 이제 애기들끼리 막 놀다가 확 세게 실수를 물면 그 고양이는 반격하거나 아니면 가버리거든요. 상대편 고양이가. 그러니까 아, 내가 이렇게 물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몸으로 체득하는데 그건 사람이 가르쳐 줄 수 없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미 우리 애가 약간 그런 거 일찍 젖을 떼고 만약에 새끼 고양이가 왔다. 혹은 다 컸는데 다 큰 상태에서 내가 입양을 했다. 이런 경우 우리가 그걸 못 해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과정이 없다라는 걸로 봤을 때 저희가 그걸 다시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 시키면서 가르쳐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놀이라는 거는 장난감뿐만이 아니고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절대 손으로 놀아주시면 안 돼요. 손으로 놀아도 물리죠, 뭐. 네, 그러니까 특히 어릴 때 일찍 젖대고 온 고양이들, 새끼 고양이를 만약에 분양을 받았다. 그런데 귀엽다고 막 앞뒤로 이렇게 막 타면서 손으로 막 움직이고 왜 우리가 옆으로 막 이렇게 지그재그로 하고 이러면서 고양이가 막 쫓아서 물고 이런 걸로 가르쳐 버리면 얘는 그 다음부터 무는 공격성을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계속 그래 왔던 그게 놀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죠. 또 손은 응당 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이제 손이 물 것이 돼버리면서부터는 이제 계속 그런 보호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애가 계속 손만 보면 문다. 그럼 결국 그 원인은 당신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이다. 뭐 이런 거거든요. 지금 모모 PD가 아이고. 예, 모모 손가락을 모모 PD의 손가락을 자랑스럽게 물고 있는. 네, 마찬가지로 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놀던 애들이 손으로 갖고 놀기도 하지만 적절한 어릴 때 형제랑 노는 버릇을 모르는데 이미 이제 7주 이상 되면은 막 사냥을 하려고 뭐 주변에 뭐 놀 거 없나 사냥할 거 없나 막 이렇게 찾는데 제일 눈에 띄는 게 발이거든요. 사람 발 움직이잖아요. 그 자기 시야에서는 발이 제일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딱 좋은 사냥감인 거예요. 그래서 발을 막 이렇게 공격하죠. 주로 이런 공격성을 보이는 애들이 귀가 딱 뒤로 젖혀지면서 막 이렇게 준비해서 탁 덮치잖아요. 그런 애들, 그러니까 손이나 발 이런 경우 물거나 아니면 물론 그게 다른 고양이한테도 그럴 수 있지만 주로 이제 나를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쫓아와서 무는 그런 경우라면 얘는 뭔가 잘못된 놀이 행동으로 공격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좀 치료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놀이에서 중요한 건 공간이에요. 공간 확보. 네. 특히 그 수평 공간 말고 수직 공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수직 공간에서 캣타워뿐만 아니라 그 어딘가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딱 내려다볼 수 있는 공간. 거기에 올라갔을 땐 놀다가도 거기 올라가면 터치하지 않으셔야 돼요. 거기서 안아서 끌어내린다거나 이렇게 억지로 막 그러니까 억지로 막 이렇게 잡아 당긴다거나 하면은 그러니까 왜 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아이가 이렇게 위로 올라갔어요. 막 좀 지쳐서 쉬는 공간일 수도 있는데 내가 이미 흥이 난 거예요. 흥이 나서 어딜 가 이리 와. 엄마가 너처럼 놀아주는데 뭐 이러면서 거기 있을 때 끌어내는 건 되게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에요. 그런 적은 없어요. 전혀. 다만 수평 공간을 확보할 때 저는 이제 이번 폭염 속에 저희 남편이랑 거실에서 보통 에어컨을 켜고 생활했어요. 방에 에어컨이 없습니다. 그래서 놀아준다고 놀다 보면은 아나나 키아라의 점핑이 잘못 착지가 남편의 배로 가게 된다거나 얼굴로 가거나 그럴 때 남편이 제발 이건 아니다 막 이러면서 자기 배에 빵 떨어지면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근데 어쨌든 하도 행동 반경이 넓으니까 그렇게 떨어지더라고요. 풍 해가지고 잘못해다가 아이쿠 막 이러면서 사람 배 위로 떨어지고 막 그러긴 하더라고요. 부럽다.
왜 울어? 부러우세요? 뭐가 저희 애들은 많이 놀지 않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좀 미안했던 게 이게 이제 왜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제대로 놀 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애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있지만 한창 놀아서 그 노는 법을 가르쳤어야 되는 나이에 제대로 놀아주지 못한 것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런 상태로 입양이 돼가지고. 네, 그렇기도 하고요. 아유. 그리고 제가 바쁘니까 사실 낮에는 놀아줄 시간이 없는데 밤에 오면은 뭐 12시 뭐 이렇게 넘어서 왔을 때는 그냥 자기 바쁘니까 그렇죠. 좀 그런 부분에서 제 놀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애들한테는 좀 미안하긴 해요. 처음으로 사과를 하셨네요. 근데 네. 선생님 사실 저희도 할 말은 없는 게 너무 바빠서 잘 못 놀아주는 집사들은 다 지금 굉장히 입만 달싹달싹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럴 텐데 어떻게 네네. 해야 돼요, 그러면은? 좋은 방법이 뭐 몇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놀 수 있는 것들 중에 저는 캣닙 인형이라던가 아니면 캣닙 주머니 같은 거를 만들어서 캣닙 공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줄에 달아요. 네. 그 다음에 허리에 매는 거예요. 애들 허리에? 아니요, 제 허리에. 아, 놀래라. 아니, 제가 바쁘다는데. 제 허리에. 그러니까 어쨌든 저도 움직이긴 할 거 아니에요. 집에서 막 돌아다니니까. 저희 애들 같은 경우는 줄을 워낙 좋아하니까 길게 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움직일 수 있을 때 거기다 허리에다 매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애들이 막 이제 막 네, 그거를 다 이렇게 정말 무슨 피리 부는 사나이 쫓아오는 애들처럼 서로 막 이렇게 쫓아다녀요. 예. 그렇게 놀아주는 것도 괜찮고 그 모빌 있죠. 모빌. 네, 오나먼트라 그러나 그런 모빌 같은 네네. 거에 이렇게 먹을 걸 매달아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먹으면서 놀게끔. 사실은 먹는 방법을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 페트병에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들도 그렇게 하지만 고양이들도 의외로 되게 잘하거든요. 의외로 전 페트병 고양이들이 정말 잘한다고 생각해요. 구멍을 여러 개 뚫으세요. 네. 그런 다음에 그 안에다가 사료를 넣고 아니면 이렇게 왜 뭐라 그러지? 그 우리 그리니스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넣고 굴리는 거죠. 그냥 왜 500ml짜리 뭐 이런 페트병에다가 구멍을 여러 개 뚫고 이걸 굴려서 나올 수 있게끔 네. 하는 그런 사료가 식으로 톡톡 만드는 떨어지게끔? 거죠. 네네. 네. 그렇게 해주는 것도 좋고 만약에 내가 너무 뭐 정말 놀아줄 시간이 없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먹는 걸로 놀아주는 거 페트병 그 다음에 사료를 주실 때 뿌려주세요. 바닥에. 이티를 유혹하는 M&Ms처럼 그렇게 뭐. 바닥에 이렇게 툭툭툭툭 뿌려서 그거 찾아서 먹는 재미로. 근데 이거 한 번에 자 얘들아 오늘부터 언니가 먹을 걸로 놀아줄게 이런 다음에 사료를 막 뿌려요. 네. 애들 꼼짝도 안 해요. 이렇게 뭐야? 막 이런 걸 보다가 왜 저래? 막. 아이비 같은 경우는 앞에 한두 개만 먹고 안 먹어요. 그러니까 진짜. 처음에는 좀 힘들더라도 한 알씩 먼저 이렇게 놔서 이거를 먹을 수 있는 거. 혹은 뭐 습식을 주신다 그러면 습식을 전에 말했던 것처럼 간장 종지나 이런 데다가 여러 군데 이렇게 숨겨서 먹을 수 있게 찾아서 먹는 재미를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놀이의 하나고요. 이도저도 못하겠다. 박스 있잖아요. 네. 100만 고양이의 최고의 놀이. 택배박스. 네. 박스에 구멍을 크기가 다르게 뚫어주시고 그 안에다가 이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종이 중에 되게 가벼운데 소리 많이 나는 종이 그 뭐라 그랬지? 되게 얇고 바삭바삭 바스락바스락하는 소리가 나는 습자지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세요? 그 되게 가벼운 거 그런 걸 이렇게 뭉쳐가지고 거기다 넣어주세요. 네네. 그거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걔네들이 거짓말처럼 쑥 따라 들어가요. 그 종이가 가볍고 톡톡톡톡 소리도 나잖아요. 이렇게 뭐 움직일 때마다. 그래서 그런 걸로 공 만들어 주시면 그건 사실 이렇게 뜯어 먹는다 해도 크게 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니, 네. 저희 집 애들 종이를 자꾸 이렇게 먹어가지고 요새 사료는 그렇게 많이 안 먹어요. 얘가 입이 짧아졌어. 종이를 먹나요? 막 비닐, 종이 막 이런 거 뜯어 먹고. 염소인가요? 좀 그래요. 좀. 그래서 그런 네. 것도 어떻게 보면 네네. 일종의 이식증도 스트레스랑도 관련이 있어요. 그런 물론 이식증의 원인을 찾는 건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을 들 수 있겠지만 스트레스도 있으니까 일단 오늘 주제에 맞춰서 본다면 많이 놀아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죠.
특히 이제 공격성이 있는 애들, 놀이 공격성이 있거나 이런 애들도 하루에 우리가 뭐 15분씩 3번이 평균 놀아주는 시간이다 그러면 얘네들은 더 격하게 한 5번 뭐 이런 아니면 그 더 자주 많이 놀아줘야 되는 거예요. 지칠 때까지 유산소 운동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아예 먹을 걸 밥을 줄 때도 그냥 밥그릇에 못 주는 거죠. 진짜 뿌려주시는 방법으로 하는 것도 얘네한테는 필요한 거예요. 요즘에 깨물고 그 콩장난감, 강아지들 콩장난감처럼 되게 많잖아요. 콩이라는 브랜드에서 고양이 것도 많이 나오는데 튼튼한데 약간 고양이들이 무서워할 정도의 무게인 것들도 있어요. 좀 덩치가 크거나 처음에 저희 애들은 그걸 갖다 줬더니 뭔가 큰 게 굴러다니니까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재질을 보시면서 선택하시고 저는 그 모빌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모빌일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끈은 먹지 않게 너무 가느다란 털실이나 이런 걸로 안 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그루밍 우리 전에 이제 빗질하기 배웠잖아요. 사실 그루밍도 좋은 놀이예요. 그 짧게 오늘은 팔만 하면서 뭐 이렇게 칭찬하고 같이 놀아주고 그루밍과 놀이를 같이 접목시키는 것도 되게 좋은 놀이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아까 그 모모모 PD도 얘기했던 모모 제제도 좋아한다는 특히 모모가 좋아하는 저 아나키아라 좋아하는 이불 얇은 퐁퐁 거 튀기기. 얇은 거 안에 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사각사각 한다거나 이렇게 약간 팍팍 이렇게 긁는다거나 하면 애들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자기 전에 침대 위에서 같이 그렇게 놀아주는 것도 네, 나쁘지 괜찮아요. 좋은데 이제 그게 이제 사냥 본능을 약간 더 자극해서 놀아주는 방법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문제는 그거에 약간 부작용이 내가 이불을 들썩일 때 자기는 놀아주는 신호라고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놀이를 하던 아이들의 보호자분들의 컴플레인이 뭐냐면 우리 애가 자꾸 내 침대 위에 올라와서 나를 공격한다. 근데 그건 자기가 놀아달라는 신호예요. 제 발가락을 깨물긴 해요. 네, 제가 무심코 뭐 이렇게 이불을 덮으면서 팔꿈치를 들썩였는데 제가 그걸 바라보고 쫓아와서 콱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싫으면 이제 그런 놀이를 안 하는 게 좋고, 그러니까 어떻게 무심코 뭔가 놀아주다 보면은 손이나 발로 이렇게 놀아주고 그럴 때 나중에 오는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처음에 초보 집사분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다 장난감으로 놀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가끔 이런 분들 있어요. 아까 왜 귀 잡고 뭐 팔 잡고 그런 이렇게 사람이 어딨어요. 에? 정말 나쁜 집사다. 아니 편집 안 됐을 것 같은데. 편집 안 될 것 같은데. 그 통편집했어요. 이게 그 귀 잡고 팔 잡고 하는 분들이 진짜 있더라고요. 저 이렇게 자료 찾아보다가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고양이를 가만히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뒤에서 고양이 엉덩이를 콕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 찝쩍대듯이 말 그대로 찝쩍이면서 고양이가 막 이러는 걸 보면서 뭐 누구게 뭐 아니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놀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고양이 굉장히 예민하게 만드는 난폭하게 만드는 방법이죠. 우리 아이 난폭하게 키우기. 승질 버리게 하는. 네, 네.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사람이 있나 그랬는데 저희 선생님들이 실제로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봤네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고양이들이 잘못된 놀이 방법으로 이제 공격성을 가지는 문제 행동을 가지는 애들의 첫 번째 원인은 잘못 놀아줬기 때문이거든요. 그 가장 대표적인 건 손으로 놀아주는 거. 왔다 갔다 손으로 놀아주고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장난치고 손으로 안 놀아주시면 돼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고양이랑 레슬링하는 분들이 있어요. 말 그대로 막 이렇게 안고 뒹굴고 좋다고 막 들었다 놨다 하시고 애기 때 그렇게 놀면 이제 발로도 막 이렇게 발가락으로 장난치고 발로 막 이렇게 툭툭 던드리고 이러면 그 다 걔네들은 놀자는 신호로 알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걷고 있으면 제 발 뒤꿈치를 물거나 자고 있을 때 발가락을 물겠죠. 그렇게 되는 거. 그다음에 저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아까 귀 잡고 계시는 것처럼 머리를 잡고 막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아니면 아이를 이렇게 막 들었다 놨다 하시는 분도 있대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러니까 좀 그거는 아니고 심지어 꼬리를 당기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니 진짜? 진짜? 아니,
아나어머니, 아나어머니. 아니 저는 지금 모모 PD랑 한 공간에 있으니까 나만 그런 건 아닐 거야 하면서 옆에서 모모 PD의 눈을 네. 봤어요. 그리고 모모 PD가 고개를 끄덕여주기를 바랐더니 지금 완강히 자기는 아니라면서 지금 꼬리 자르기를 하는 그런 느낌. 꼬리를 잡아당긴 적은 있습니다만. 되게 싫어해요. 역시 성인의 반열에 흘러야 되는. 근데 되게 싫어하긴 하더라고요.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진짜로. 어떡하죠? 아니 근데 이게 정말 잘 모르는 사람들 몰라요. 그러니까 제 하우스메이트도 손들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 제 하우스메이트도 저기 뭐지? 제가 하지 말라고 하기 전까지 뭘 했냐면은 얼룩이가 가볍던 시절에 얘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그 약간 어린아이들 마치 이렇게 서울 구경하자 그러면서 비행기 태우기 이렇게 하다가 제 하우스메이트는 애를 중간에 그러니까 허공에서 이렇게 한 바퀴 던져서 돌려서 받고 그랬다니까요. 네, 하지 말라 그래. 양악선 2 뭐 이런 거 거의. 그러니까 그러다 제가 보다 안 된다고 걔 안 된다고. 이게 그 고양이를 키우시는 남자 보호자분들이 거의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룩아범님처럼 굉장히 좀 부드럽게 다루시는 반면 다른 이제 그룹들은 정말 개처럼 진짜 마구 키우시는 분들이에요. 진짜 강아지 다루듯이 막 혼도 내고 그다음에 고양이가 핥히면 되게 분노하고 막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잘못하면 고양이를 문제 고양이로 만드는 최악의 상황들을 만드는데 그런 분들이 대표적으로 고양이는 이렇게 점프력이 좋고 재주가 많다 해서 진짜 공중제비 돌기를 시키는 분들이 있죠. 안아가지고 이렇게 어깨 높이에서 한번 이렇게 공중에 살짝 손을 놓는 거죠. 들었다가 약간 살짝 던진다는 의미보다는 팔을 놨다가 다시 놔주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 이렇게 공중에 애기들 귀엽다고 놨다 이렇게 얼른 딱 잡아주고, 네. 놨다 얼른 딱 잡아주고. 그게 아이들의 그런 거칠게 놀아주는 게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무서운 자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자극. 물론 그게 그러니까 큰 고양이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거칠게 다루면서 노시는 분들은 없어요. 근데 아기 때 괜히 와서 한 번씩 발 탁 물고 근데 물다가 실수로 뭐 양말에 발톱이 걸리거나 아니면 뭐 그렇죠. 옷에 걸리면서 버둥거리면 그게 귀여운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한번 발도 그냥 걸어가면 되는데 막 발을 왼발 오른발 막 이렇게 바꿔가면서 애들 앞에서 막 재주 부리다가 결국에는 이제 1년쯤 지나면 고양이한테 맨날 성묘에게 공격당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근데 또 이런 분들이 연달아 하는 실수가 이 행동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는 잘못된 놀이 방법으로 인해서 체득된 그냥 행동이잖아요. 근데 이런 공격성을 가지는 아이들을 또 잘못된 방법으로 교정을 해서 더 악화되는 경우. 대표적인 경우, 이게 시리즈더라고요. 그러니까 잘못되게 놀아주고 잘못되게 막아서 문제가 되는 코 때리기. 아유 세상에. 네, 잘못된 걸 교정한다고 막 자기 손을 물어요. 그러면 이렇게 딱 잡고 콧잔등을 톡 치면서 안 돼, 뭐 이렇게 하시는 거 나름 프로라고 하면서 인터넷에 보면 그렇게 나오기는 해요. 절대 고양이한테는 어떤 식의 체벌도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제가 키티피디아를 하면서 계속 얘기하겠지만 고양이는 절대 부정적인 체벌이나 부정적인 행동은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러면 그걸로 길들여질 애들이 아니다. 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아이들은 더 무서운 공격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어느 날 맨날 제가 남자친구나 아니면 내가 형제랑 막 이렇게 엄마랑 놀았어요. 막 이렇게 둘이 치고받고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갑자기 엄마가 정색하고 뺨 때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럴 때 어떤 기분일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나랑 잘 놀던 다정했던 우리 엄마 갑자기 정색하고 뺨을 때린다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되면 나는 뭐 집 때문인지 나가고 몰라요. 싶죠. 완전 집 나가고 싶죠. 그때부터는 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이는 공황 상태에 빠질 거고. 그래서 그렇게 콧잔등을 때리는 거 안 되고 그다음 신문지로 특히 무서운 고양이한테는 그렇게 못해요. 착한 고양이들을 꼭 항상 맹수로 만드시는 분들이 있죠. 앉혀놓고 막 이렇게 신문지 이렇게 툭툭 두들기면서 잘했어 잘못했어 막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있고 애가 뭘 한다고. 어떤 분들 얼굴을 딱 잡고 꾸짖죠. 내가 이러지 말랬지. 눈을 봐. 엄마 눈. 아나야. 엄마 눈을 봐. 제가 그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신 건 아니죠? 아니 전혀 안 그래요. 네네. 그리고 지금 왜 저를 째려보시는 아니 저 너머에 모모모 PD 그 표정 보고 있었어요. 아니 얼룩아범님 저를 째려보는 것 같은. 그리고 제가 뭔가 제일 많이 하는 거, 그거는 아까 아나 어머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목덜미 이렇게 잡고
뒷덜미 잡고 들어 올리는 거. 그게 나름대로 혼내거나 제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누가 제 뒷덜미를 잡고 이렇게 딱 잡으면 좋겠냐고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고양이는 어떤 형태로도 강한 그러니까 처벌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얼마 전에 저희 집에 병을 깨뜨려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물론 저의 부주의였어요. 네네. 걔가 지나다닐 때 병을 또 올려놓은 건 제 잘못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어떤 사건 사고에 연루되어 있는 이 아이에게 집사가 예를 들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제재를 한다거나 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것을 이 아이가 알 수 있게끔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어요? 만약에 거기에 접근하려고 하면 우리 제일 쉬운 건 정말 아나키아라는 안 돼 이러면 되는 거고. 그냥 안 돼. 네, 안 돼. 그다음에 만약에 애들이 제 발을 막 덮쳐요. 근데 그게 너무 싫어. 그러면 그때에는 담요나 수건 같은 걸로 이렇게 던져서 그 아이를 덮어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하드보드지 같은 거 있죠. 종이판. 그런 거 갖고 있으면서 막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못하게 제지를 하고 얘가 멈췄을 때 제가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피하고 나서 다시 얘가 얌전해지면 다시 돌아오는. 그리고 얘가 또 와서 멋모르고 그게 뭔지 모르니까 네네. 발을 또 막 가지고 놀면 다시 제지하고 좀 약간 이제 더 강한 제지로는 물총을 쏘기 이런 것도 있는데 물총을 쏘는 것도 함부로 쏘다가 그게 더 강한 공격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물총 쏘기를 지금 얘기를 안 드리는 거고 저는 제일 좋은 건 수건 같은 거, 그러니까 수건이나 담요로 애들끼리 만약에 싸우거나 이럴 때도 호루라기로 안 되면 담요를 덮어버리세요. 그런 다음에 그걸로 그냥 안아서 공격하는 애를 옆으로 치워야 돼요. 지금도 우리 애가 너무 나를 많이 문다. 진짜 정말 하루 종일 보호자 사냥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담하다 보면은 무서워서 못 있겠대요. 그런 애들은 저는 방울도 달라고 말씀드려요. 얘네들이 그 사냥하는 재미가 우리가 알아서 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울을 다는 것도 첫 번째 방법이고 담요를 씌워서 이 아이를 이렇게 옮겨주는 거죠. 다른 방으로 혼자 있는 방에 두고 내가 나오고 그다음에 얌전해지면 그 다음에 하고 장난감으로 다시 관심을 돌려서 들어가서 아이가 얌전하면 이렇게 장난감으로 놀아주고 또 장난감을 놀아주다 실수로 또 내 손을 문다. 그럼 그 자리에서 그걸 멈추고 다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방으로. 절대 목덜미를 잡거나 제지하는 방법은 나와 스킨십은 안 해야 된다는 거죠. 손으로 때리거나 뭔가 애에게 가격하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 절대 안 된다. 또 있어요. 물었을 때 보통 아이들이 이거는 좀 사실 말로는 쉬운데 어렵긴 해요. 제가 물으면 아프잖아요. 아프니까 이러면서 팔을 팍 치고 아니면 우리가 도망가고 이러는데 이런 큰 액션들이 얘네한테는 놀이로 보이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액션을 하는 게, 그러니까 안 돼! 아니면은 이렇게 손 짜릿해. 네, 그러면서 손을 막 이렇게 뒤로 빼잖아요. 발도 빼고 이러면 얘네들이 이게 노는 거라 생각해서 제일 좋은 건 무반응이거든요. 아니 아파 죽겠는데 않으니까. 근데 아나키아라 물 때 제가 아파 그러면은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잖아요. 딱 이 톤인데 그러면 딱 멈춰요. 그러니까 엄마가 되게 싫어한다는 걸 아는 거지. 이걸 알게 하는 방법 중에 안 돼가 이제 있는 거잖아요. 저희 애들은 이렇게 가끔 소롱이가 물면 내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딱 놔요. 그러니까 이미 그게 아는 거죠. 그런 소통이 1차적으로 있었어야 되는데 이미 손으로 앞뒤로 막 이렇게 재주 부리면서 놀아줬던 집들은 그게 안 되는 거죠. 막 이렇게 하면서 더 좋아. 더 신나는 거예요. 어쩜 좋아 막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니까 네. 그럴 때는 진짜 이렇게 좀 담요로 싸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고양이가 너무 심하다. 그러면 격리. 그러니까 콧잔등으로 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딴방에서 격리. 오늘 주제가 고양이와 놀기인데 결국 놀다 격리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을 만큼 이 놀다 보면 또 문제 행동도 드러나거나 문제 행동을 강화시킬 수가 있으니까. 네, 내가 잘못 놀아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되면 너무 심각한 경우는 격리해서 두고 접근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너무 심하게 노는 아이들은 또 기분 좋을 때 또 놀아주거든요. 장난감으로만 놀아주셔야 되고 그거보다 더 심해요. 그냥 막 시도 때도 없이 진짜 아까 왜 보호자 사냥하듯이 매일 그런다는 아이는 제가 어떻게 고치냐면 걔는 격리를 해야 되고 잘 때만 접근해야 돼요.
잘 때, 얌전히 있을 때. 일단 제일 얌전할 땐 잘 때니까 잘 때만 만져주고 그다음에 조금씩 시간을 늘리는 거고 내가 그 방에 들어가서는 장난감으로만 놀아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사연 보내시는 분들 중에 보면 그렇게 격리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분들도 뭐 종종 계시잖아요. 뭐 원룸에 산다라거나. 네, 그게 제일 좀. 예, 근데 격리를 한다고 뭐 뒤주에 가둘 수도 없는 거고. 이제 그럴 때는 제일 좋은 게 담요로 싸서 일정 공간에 놔두거나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제가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요. 제가 화장실에 갔다가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보일 때만 그게 하루에 15번이든 20번이든 그렇게 해서 나가고 그 다음에 얌전해지면 다시 돌아왔는데 또 문다. 그러면 또 제지하고 나가고. 그게 이제 원룸에서 현관문이 됐든 아니면 원룸에서 화장실이 됐든 그렇게 자리를 아니면 여기서 저쪽 베란다가 됐든 그렇게 해서 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반응이 좋지 않다라는 걸 몸으로 느끼게끔 해줘야 되는 건데 아까 왜 우리가 어린 고양이들 7주 미만의 고양이들이 사회적 놀이를 배우기 시작할 때 제일 많이 놀아서 내가 세게 물거나 하면 상대의 고양이가 나랑 놀아주지 않는구나라는 걸 몸으로 체득한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걸 봤냐면은 버릇을 잘못 들여놓고서는 근데 또 아이는 혼내면 안 된다고 또 믿으시는 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애가 물고 있어서 제가 봤는데 피가 이렇게 흐르는데 괜찮아 애 그냥 노는 거야라고 얘기하는데 안 됩니다. 이렇게 피가 날 때까지 애가 무는 건 노는 게 아닌 거죠. 그쯤 되면. 놀다 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애들은 절대 그런 공격성을 보일 때 왜 보통 애들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러지 않아요. 그 전조 증상이 있어요. 귀가 딱 뒤로 젖혀지고 눈이 막 커지면서 벌써 화가 났어요. 네, 발톱을 탁 세우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이제 노는 공격성을 보이는 애들의 특성인데 그럴 때 관심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마주봤는데 얘가 벌써 이렇게 있다 그러면 방향을 틀어버린다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관심을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좋은 방법이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제 주머니에 장난감을 뭐 캣닙 장난감이나 깃털이나 이런 거를 주머니에 몇 개 넣어 갖고 다니면서 나를 공격한다. 그럴 때는 딱 멈추면서 걔가 나를 바라보면서 뭔가 이렇게 한다. 그럼 나와 먼 방향으로 장난감 던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 쫓아가게끔. 그러니까 관심을 무조건 끊어야 되는데 절대 폭력적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더 무서운 놀이 때문에 야기된 공격이 공포 때문에 나타나는 공격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건 안 돼요. 신혼부부끼리 막 이렇게 투닥투닥하다가 진짜 싸움 되는 네, 맞아요. 그런 맞아요. 느낌이 나면서 자, 이 방대한 나름 고양이와 놀기를 이야기하다가 또 문제 행동을 어떻게 또 좀 예방하거나 혹은 치료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기대가 됩니다. 긴장되는 음악이 흐를 거고요. 3분 요약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음악 좀 올려주시겠어요? 안 돼. 아니 빨리요. 안 돼. 고양이 놀이 3분 요약하겠습니다. 실내에 사는 고양이는 충분한 운동을 하지 않으면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놀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과 놀아줄 때 중요한 거는 장난감의 양도 중요하지만 참신함의 정도, 그러니까 질적인 그 장난감을 다양하게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주의해야 될 점은 길게 놀아주지 않고 짧게 자주 놀아준다는 거. 가장 권장할 만한 기본적인 놀이 시간은 15분씩 하루 3번에서 4번 정도 이렇게 놀아주시면 적절할 것 같고요. 물론 더 놀아주시면 더 좋고요. 장난감은 반드시 로테이션 해야 됩니다. 9개에서 10개, 12개 정도의 장난감을 조로 짜서 매일 같이 몇 개씩 놀아줬다가 며칠 지나고 다시 주는 식으로 지루함을 좀 줄여주셔야 되고요. 내가 놀아줄 수 없는 그런 경우라면 사료를 뿌려주거나 습식캔을 여기저기에 흩어서 놔두면서 찾아 먹게끔 해주는 거. 아니면 퍼즐 피더라 그러죠. 이렇게 담요처럼 생긴 거에 숨겨서 먹을 걸 찾아 먹게 해주는 방법도 좋고요. 박스 같은 경우는 가장 사랑하는 고양이들의 장난감이니까 거기에 구멍을 뚫어줘서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나는 종이공을 넣어주면서 놀아주는 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페트병에 구멍을 뚫어서
그 사료를 넣어 먹으면서 놀게끔 해주는 것도 좋고요. 이것만큼 그 수직 공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높은 곳을 사랑하는 고양이에겐 집 전체의 꼭대기 부분을 애들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꾸며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어디든 꼭대기는 이어질 수 있게 해준다면 좋고요. 거기에는 이제 캣워커 같은 것도 응용할 수 있으면 연결해서 다닐 수 있는 통로가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절대 권장하지 않는 놀이 방법이 있습니다. 손으로 놀아주지 마세요. 발로도 놀아주지 마시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들었다 올렸다 하신다거나 몸을 붙잡고 흔든다거나 그렇게 하는 거는 놀이로 인한 공격성을 가지게 되는 고양이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잘못된 놀이 방법이 맹수를 만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걸 교정하는 방법 역시도 절대 잡아당기지 말고 네. 잡아당기지 마세요. 어떤 형태로도 체벌은 안 됩니다. 콧잔등을 친다던가 목덜미를 잡는다던가 아이를 부둥켜 얼굴을 잡고 뭐 위협한다던가 큰 소리로 뭐 노려보면서 꾸짖는다던가 이런 건 절대 안 되고요. 오로지 그냥 뭔가 공격성을 보이는 행동을 했을 때 그걸 제지하려면 뭐 종이판이라던가 담요, 수건 아니면 박스 아니면 호루라기 이런 것들로 멈춘 다음에 내가 자리를 피하거나 아이를 다른 곳에 두는 식으로 분위기를 끊는 거죠. 아이들이 놀기 시작하면서 뭔가 귀가 뒤로 젖혀지고 눈이 커다래지고 발톱을 세우면서 다가올 분위기라면 장난감을 멀리 던져서 관심을 그쪽으로 돌려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이들은 절대 고양이는 처벌에 적극적으로 반항합니다. 잘못된 교정은 절대 안 돼요. 어떤 형태로도 손으로 놀아주면서 그렇게 공격성을 보이기 시작한 애들은 어떤 형태로도 손으로 놀아주시면 안 돼요. 대신 그 아이들이 얌전할 때에는 꼭 장난감으로 충분히 많이 놀아주시고 그러다가 실수로라도 손을 물거나 발을 물면 그 즉시 내려놓고 제가 자리를 뜹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얌전해지면 다시 돌아와서 장난감으로 놀아주는 식으로 보상을 해주시고 그거에 만약에 조금 더 뭐 보상을 더 첨가한다면 놀아주고 난 다음엔 항상 맛있는 제일 좋아하는 간식을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절대 맹수를 만들지 않는 건강하게 교육시키는 놀이 방법. 그루밍을 하는 것도 놀이와 접목시키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끝. 와. 우리 아나키아라 맹수 되기 전에 제가 잘해야겠네요. 예. 얼루가범님 잘 하고 계시네요. 사실 대단하십니다. 아니요, 사실 저도 아이들을 좀 체벌을 하는 편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좀 잘못된 방법으로 훈육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오히려 이런 놀이 행동은 사실 문제 행동이긴 하지만 얘가 저희한테 배웠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한테. 근데 자기 딴에는 뭐 잘 놀다가 갑자기 뺨 맞는 그런 기분이 들 수 있으니까 절대 혼내시면 안 돼요. 또 모모 PD는 팔을 이렇게 많이 대줬는데 모모나 제지한테 이제 그렇게 손을 사용한다라는 것 자체를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아예 손이나 발에 대한 관심을 끊고 만약에 실수로라도 물었을 경우에는 무조건 내가 하던 걸 다 멈추고 제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되는구나. 어쩌다 이게 또 심각해졌지. 그러니까요. 아나야, 키아라야, 죄 많은 엄마가 너무 거칠게 놀아줬어. 엄근지 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격 근엄진지였죠. 네. 재밌는 다음 내용이야. 편도 보다 더 엄근지로 저희가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된 분량 여러분 들으시고 엄근지 좋다, 괜찮다 하시는 여러분들의 이야기 좀 반갑게 기다리겠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KITTIPDIA 다양한 경로로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뭐 호통, 소통, 또 뭐였죠? 고통. 모두 나눌 수 있는 키티피디아 다음 시간 또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아나야, 키아라, 정말 미안해.